네, 지금부터 사건 사고 소식 다룰 텐데 먼저 오늘 나온 속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전 나온 소식인데요.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. 고 김하늘 양 살인 사건인데, 자 윤지원 기자, 일단은 이 초등학교 교사죠. 네. 얼굴과 이름이 공개가 됐죠. 네, 그렇습니다. 오늘부터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. 살해 교사는 48살 명재환입니다. 얼굴도 좌측, 정면, 그리고 우측 이렇게 사진들이 각각 공개가 됐는데요. 이 목 부분에 자해 흔적이 뚜렷했는데 그 부분 저희가 지금 모자이크를 한 상황입니다. 앞서서 대전 서부경찰서는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명 씨 얼굴과 이름 그리고 나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심의위는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명 씨의 신상을 공개하는 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. 통상적으로 신상 공개 결정 이후에 유예 기간이 닷새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명 씨가 신상 공개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뜻을 밝히면서 명 씨의 신상은 오늘부터 30일 동안 대전경찰청 누리집에 공개가 되게 됩니다. 네, 이경민 변호사님, 굉장히 국민적 분노를 샀던 사건인데 신상 공개가 됐습니다. 48살 명재환. 한 달 가까이 사건이 지났는데 신상 공개 검토를 한다 만다 많이 끌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현행범은 맞았는데 근데 이 피의자가 당시에 자해를 하는 바람에 좀 치료가 필요했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번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고도 집행을 하기까지 사실 시간이 24일 정도 소요가 됐고요. 그래서 그 상태에서 어쨌든 이제 대면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그 피의자의 상태를 고려해가지고 좀 시간을 기다려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나서 이제 체포영장도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대면 조사 이후에 공개를 했다,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구속도 굉장히 좀 늦게 결정된 걸로 좀 보여지는데 사건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요. 이유가 뭡니까? 아무래도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속을 하려고 하더라도 일단은 대면 조사가 1차적으로 조금 필요하긴 했습니다. 네. 대면 조사를 해야만 했던 이유가 그 범행 수법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지금 이런 동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조사는 해왔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조사에는 남기기까지는 또 시간이 좀 걸렸던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절차를 고려를 했을 때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구속영장까지 이제 신청이 된 것이고, 그리고 이후에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는 피의자가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러고 나서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앞으로의 수사 절차에 있어서는 조금 속도감 있게 그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어쨌든 48살의 명재환, 도대체 왜 이런 짓을 벌였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, 윤정 기자, 일단은 경찰 조사에서 보면은 자신의 범행을 좀 인정했다고 하죠. 이 명재환이요, 48살. 어떤 진술 나왔습니까? 네, 경찰은 지난 7일 명 씨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고 그리고 조사에 들어갔는데요. 7시간가량 진행된 조사에서 명 씨는 김하늘 양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숨지게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. 이 경찰은 명 씨가 범행 당일 학교를 몰래 빠져나가서 흉기를 미리 산 뒤 교실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학생을 노렸다는 진술을 확보를 했는데요. 다만 명 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범행 자체는 인정을 하면서도 계획범죄는 아니었다, 이렇게 계획범죄에는 부인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. 네, 일단 그리고 경찰이 사건 발생 후에 휴대전화하고 PC 포렌식 했지 않습니까? 거기서 나온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에 이 명 씨의 주거지와 차량 그리고 학교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여서요. 명 씨 휴대전화와 PC 등에 대해서 포렌식을 실시를 했는데요. 그 결과 명 씨가 범행 당일에 범행 도구와 그리고 과거 살인 사건 기사를 검색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계속 CCTV 영상을 보여드린 것처럼 저렇게 점심때 이 범행 도구를 직접 구매를 했고요. 이 경찰은 이를 토대로 이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범행을 계획한 시점과 동기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또 조사에서 범죄 심리 분석가가 투입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. 이 경찰은 오늘 오전 9시쯤 이 명 씨에 대한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. 네, 이 정도면 계획범죄가 아닐까 싶은데 많은 분들 그렇게 좀 판단하고 계시는 걸 좀 보고 있고요. 변호사님, 일단 유가족 측이 강력하게 좀 처벌을 좀 요구하고 있는데 어떤 처벌이 나오리라 보십니까? 일단은 정말로 이제 발생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고, 무엇보다 학교라는 게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안전한 울타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렇죠. 근데 그런 공간에서 지금,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학생한테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게 되면 사실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지 않습니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해 행위를 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 동기라고 이런 부분을 좀 명칭하는 것도 그렇지만
동기가 과연 이게 납득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고요.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이번 이후에 이제 진술하는 내용을 봤을 때는 당시 본인이 말을 하기로는 어떤 뭐 학생이든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범행을 계획을 하고 있었다. 이 범행을 어쨌든 의도를 하고 있었다라고까지 진술을 하는 것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계획 범죄의 무게가 확실히 실릴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은 적어도 무기징역 이상의 중형이 선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군요. 있습니다. 자, 일곡에서 보면요. 건강상 이유, 뭐 아까 좀 자해했던 목 부위에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.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감염 가능성도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가능성이 있습니까?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서 감염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본인이 그동안 진료받았던 기록들을 좀 재판부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. 네. 그럼 재판부에서는 그 진료 기록과 함께 나머지로 이제 보는 것이 그때 당시 범행 당시의 그런 사정들.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렌식을 해봤을 때 범행 전에 어쨌든 도구를 구입을 하려는 그런 이제 모습도 있었고 검색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전에 이 살인 사건에 대한 검색 기사도 이제 검색을 했다라는 거 보면 네.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본인이 이제 계획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런 사정들을 비춰본다면 본인이 건강상의 이유를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 주장보다는 이 계획 범죄에 오히려 무게성이 더 실려가지고 아마 조금 더 중형이 선고될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알겠습니다. 있습니다. 많은 국민이 이 사건 지켜볼 것 같으니까 어떤 처벌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